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 전문학원의 부원장 정진욱입니다. 저희 학원의 예비 현대 고1 수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어에도 선택 과목이 도입된 것입니다. 기존의 수능은 45문제, 80분, 100점의 문이과 공통시험이었습니다. 내년 고3이 치르게 되는 새로운 수능은 45문제, 80분의 체제는 유지하지만 공통과목인 문학과 독서, 그 외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중에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언어와 매체 과목이 좀 낯설 것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기존의 문법 과목에 인터넷 언어가 합쳐져 있는 과목입니다. 사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부분은 문법입니다. 문법 내용은 학생들의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학생들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보다 유리할까요? 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선택 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서 원점수를 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집단의 수준에 따라라는 기준입니다. 평가원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죠?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 점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어렵고 분량이 많은 과목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겠죠. 일단 학생들의 기피 대상일 것이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암기가 필수인 과목은 학생들이 꺼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고민을 좀 덜기 위해서 선택 과목 점수 산정 방법과 기준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을 가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공통과목 75점 중 70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 집단의 평균은 52점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학생은 선택 과목 25점 전부 다 맞았기 때문에 평균인 20점에 비해서 5점을 더 득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평균에 비해서 5점을 더 맞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얻을 것이고요. 이때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의 기준은 공통 과목의 평균 52점입니다. 그래서 조정된 선택 과목 점수는 52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도 한번 가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옆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의 득점은 같습니다. 70점으로.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의 평균 점수가 56점으로 더 높습니다.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고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은 당연히
화법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학생은 선택 과목 20점을 맞았고요. 집단의 평균이 18점에 비해서 2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점수가 조정될 때에도 플러스 베타만큼의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이 선택과목 조정 점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조정된 점수는 56점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이 예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뭘까요? 네. 선택과목 조정 점수의 기준은 공통과목의 집단 평균입니다. 공통과목의 집단 평균이 선택과목 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해서 전체 집단에서 성적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 따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을 따로 성적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수를 조정하는 단계까지는 선택 과목 집단별로 하지만 나중에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볼 때의 점수는 선택 과목 집단이 아닌 전체 응시생 집단에서의 등급과 표준 점수로 산출이 됩니다. 결국 선택 과목을 잘하는 학생보다 공통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고3이 되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자신이 문학과 독서의 공통 과목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적어도 국어 과목에서만큼은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시 모집에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생의 성적표는 원 점수가 아닌 100분 위나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거나 아니면 원 점수상에서 보다 고득점을 했을 경우 표준 점수가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공통 과목을 같은 점수로 득점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선택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더 높다면 그 학생은 아까 보여드린 샘플에서처럼 가산점을 받고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목 선택이 제일 중요할까? 기존 수능 시험은 독서와 문학, 화법, 작문, 문법을 세수로 구분해서 15문항씩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수능에서는 독서 17, 문학 17, 선택 과목 11, 선택 과목의 문항수를 줄여서 독서와 문학으로 각각 2문항씩 더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의 2문제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의 2문제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독서 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 더 수험생을 힘들게 할까요? 자, 기존 수능은 독서에서 3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지문의 글자 수는 이렇습니다. 1800자, 2100자, 2400자. 문학의 연계율은 EBS 수능 교재의 직접 연계 70%입니다. 바뀌는 수능은
이렇습니다. 독서는 2100자, 2400자, 그리고 2400자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2문항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올해 발표된 평가원의 바뀌는 수능 예비 시행 문제들에서 지문의 길이가 더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능이 4문제, 5문제, 6문제가 출제되면서 6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2400자였습니다. 바뀌는 수능은 5문제, 6문제, 6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독서의 지문이 지금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학은 직접 연계 70%에서 간접 연계 50%로 연계율이 낮아집니다. 기존의 수험생들은 EBS 교재를 잘 공부하면 문학의 고득점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지에서 EBS 교재에서 봤었던 익숙한 작품들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접 연계로 바뀌게 되면 작품의 제목이나 중요 소재만 같아도 연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은 매우 낯선 작품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시험을 보는 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높은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더 증가하게 되어서 시간 압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평가원은 왜 이렇게 수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입시 제도 변화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면 지금 현재 중3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3년 후에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갈 때 상위권 16개 대학들이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은 당연히 수능 시험을 선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죠. 서울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지금까지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비율은 전체 모집 정원의 22% 정도입니다. 그런데 3년 후부터는 40% 이상, 아마 지금의 2배쯤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모집 정원에서 수능 시험만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들이 2배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수능이 어려워야 변별력이 생기고 선발이 정확하게 되겠죠. 입시 제도의 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번과 2번은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비교과는 더 이상 반영하지 않고 자소서와 추천서는 폐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번,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은 모든 학생들을 기재하는 것을 필수화한다. 3번의 경우는 오히려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은 해당 교과의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생 기록부에 이 학생의 수업 태도는 어떻고, 내신의 발전 방향은 어떻고, 학생의 내신 성적이 점점 향상되어 간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업 내용을 진지하게 잘 듣고 있다. 이런 식의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과 세특이 더 강화된다면 당연히 내신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과 세특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학생의 내신 성적이겠죠. 다음으로 현대고 국어 내신 시험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입니다. 문학은 교과서 30, 외부 지문 70의 비율로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 7에서 8작품 정도 되는데 외부 지문은 대충 3배수 정도로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특히 문학 문제들의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를 지향해서 시험 문제 중에 일부를 수능 시험 문제와 섞어 놓아도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능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기본이고요. 교과서에 없는 배경 지식도 기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3년 전에 국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문법 내용이 축소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축소된 내용 외에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문법 배경 지식들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시험에 실제 반영합니다. 특히 문법에서 주의할 부분은 서답형 킬러 문항입니다. 문법 문제의 배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서답형 문항인데요. 세부 문항을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해서 각 문항별로 1점에서 2점 정도를 배점합니다. 그리고 세부 문항 하나씩 부분 점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면 1점에서 2점 정도 감점이 되고 이 서답형 킬러 문항으로 학생들의 등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결국 문법은 내신 고득점을 위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원은 현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 문법, 독서 이 3과목을 균형 있게 배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모두를 다 섭렵해야 하는가? 고1 때? 실제로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신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수능 중심의 수업으로 굳이 정규 수업에 독서를 포함해야 하나요? 이렇게. 멀리 내다본다면 당연히 1학년 때 독서 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기 중의 수업은 문학 집중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학 A 시간은 교과서별로 기출과 연계작품 위주로 다루고요. 문학 B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능의 문제 출제 원리, 그리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을 위주로 수업합니다. 물론 출제 예상 작품까지도 함께 수업 시간에 다루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수능 기출 문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입니다. 약간의 의문이 생기시죠?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다른데 과연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학교의 내신이 수능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곧 내신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내신 대비 수업을 몇 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른 학원은 학기 시작하면 바로 내신 대비 한다던데.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난처한 부분입니다. 내신 대비를 길게 하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향상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내신 대비를 8주씩 하는 거죠. 그런데 8주씩의 내신 대비를 4번
치르게 되면 1년 내내 이 학생은 수능 위주의 공부는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고1 때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1등급 혹은 2등급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던 학생이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이 되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현대고에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내신이 경쟁이 치열하고 학원에서의 내신 수업이 길기 때문에 학생은 정작 학교 밖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수능이 요구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학생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묶음책으로 나갈 겁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과제책은 2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소화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과제, 그리고 모의고사 과제가 각각 한 권씩의 책으로 나갈 거고요. 특히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풀어서 단순히 OMR을 제출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클리닉을 통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오답 정리, 그리고 어려운 지문과 낯선 작품들에 대한 해설까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편성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반편성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반을 구분할 것이고요. 반편성고사는 학생들에게 평소에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는 약간의 성취감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 현대고 1반은 12월 26일 토요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반은 3개의 반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반 반이고 일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하는 반은 심화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화반과 일반반을 가르는 것은 저희 학원의 반편성 고사로 삼겠습니다. 기준을. 수능과 내신 수업은 항상 같이 진행합니다. 현대고 반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을 분리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수능 수업과 내신 수업에 시간 변동이 없습니다. 내신 대비는 시험 시작 5주 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학원 부원장 정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귀영입니다. 저는 저희 학원을 개원하면서부터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쭉 현대고 1, 2, 3학년 내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저희 분당의 분원 원장으로 계셨던 이기영 원장님을 특별히 저희가 영입을 해서 저하고 함께 이제 현대고 내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현대고 1학년 국어 내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능형을 지향하고 있지만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교과서의 경우에는 반영률이 한 30% 정도, 문학하고 문법 둘로 나눠서 시험이 출제되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 밖의 지문이 한 3배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지만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신 학교가 자립형 사립교라서 공립학교하고는 달리 선생님들의 이제 로테이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들만 잘 분석하면 현대고 내신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아이들하고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이제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정 부원장님은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17년 동안 현대고를 맡아왔었기 때문에 현대고 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은 이제
저는 30년 정도 고등부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고에서 이제 내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때그때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을 특히 담당을 할 건데요. 아이들마다 가진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취약점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제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둘이 최강의 팀워크로 최고의 어떤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반을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반과 수련반 이렇게 반을 분리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마다 취약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약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그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두 사람이 그 취약점들을 다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으로 부모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